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폭로하고 나서면서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임예은 기자, 이 김 여사가 말한 오빠가 누구냐는 논쟁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침부터 무대를 바꿔가면서 오빠 정체 찾기가 이어졌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친오빠라는 대통령실 해명이 황당하다, 설득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또 보수 원로인 윤여준 전 장관은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데 국민들이 과연 믿어주겠냐고 비꼬았습니다. 여권 안에서도 대통령실 해명이 설득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반면 친윤 장예찬 의원은요, 김 여사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했고요. 강명구 의원은 사적인 대화일 뿐인데 오빠가 누구인지 중요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어제 입장이 왔다 갔다 했던 걸로 보였는데 어제 뭐라고 말을 했던 겁니까? 어제 명 씨가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한 건 오전 11시입니다. 네. 딱 44분 뒤 저희 취재진과 다른 언론사 기자 1명 이렇게 셋이 만났습니다. 오빠가 친오빠가 맞느냐부터 물었고요. 대답은 이랬습니다. 김건희 오빠라는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정치적인 내용을 몰라요. 그 친구하고 내하고 정치적인 걸 논할 그게 돼요? 그러면서 친오빠는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친오빠는 가질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다. 내가 친오빠와 의논할 게 있느냐고도 했습니다. 네. 이 김 여사 문자에 오빠는 친오빠가 아니라는 취지였고요.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내용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그렇게 보도를 해드렸죠.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명태균 씨의 입장이 정반대로 나가기도 했고 이후에 입장이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게 같은 발언을 들었지만 함께 자리에 있던 다른 기자는 해석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 명 씨가 명확하게 대답을 하면서 이 언론사도 기사에 이 부분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명 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진짜 대통령이요? 맞아. 네 같은 오빠한테 그걸 하겠니? 둘이 돌아가. 대통령이잖아, 대통령. 아예 대놓고 대통령이 맞아. 너 같으면 오빠한테 하겠니? 라고까지 말을 한 거군요. 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건 명 씨 주장일 뿐이고요. 네, 그렇죠. 대통령실은 추가 해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이전 김 여사와 명 씨의 사적 대화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더 문제 삼을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네, 명 씨는 근데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공적 대화도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해명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엄포를 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가 나중에 대통령 남은 걸 공적으로 내가 보여줄게. 체리 따봉 막 나오고 난리 나는 거 보여줄게. 체리 떼봉이 아마 체리 4, 50개 받았지, 그러다가. 그러면서 365일 매일 공개해도 되겠다고도 했고요. 명 씨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365일 매일 공개해도 된다고요? 네, 이 취재진에게 앞으로 윤 대통령과 공적으로 나눈 문자를 보여주겠다고도 했는데 이 진위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임예은 기자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라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정보가 어디까지 됐어요? 내가 그 김건희 오빠하고 토론했겠냐? 의논했겠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격분했었던 명 씨. 그러나 몇 시간 뒤 다른 언론과의 대화에선 친오빠인지 대통령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답했다는데요. 기억도 안 나요. 그게 오빠란 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기억이 안 나요. 그게 한 2,000장 돼요. 기억하겠어요?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중요 내용이 담긴 카톡이 아주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친오빠를 가리킨 것이었다라는 대통령실의 반박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아니다라고 JTBC 취재진에게 재반박을 한 상황인데 오늘 대통령실에선 추가 입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지금 뭐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데 명태균 씨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일단 마지막에 어제 CBS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것은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저는 명태균 씨가 그 문자를 공개한 게 포인트가 오빠냐 아니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김건희 여사가 본인에게 의지했다.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폭로를 한 거라고 보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이 사건의 본질은 그래서 오빠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 김건희 여사 라인을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을 했는가 이것과 그리고 그 여론 조작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는가 이 두 가지의 본질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전 첫 번째 말씀드린 거 공천에 개입하기 위한 뭐 김건희 여사와의 라인이 구축되어 있는가 이 문자가 만약 사실이라면 이걸로 증명이 좀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그만큼 명태균 씨한테 의지했던 사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 명태균 이슈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내놓을 때 항상 명태균은 전과자다. 허장성세가 강한 사람일 뿐이다. 저런 사람 정치권에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해 왔는데 그렇게 평가절하할수록 그렇게 평가절하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가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는 거니까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그 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 만약에 친오빠일 경우는 친오빠가 대통령일 경우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죠. 또 다른 본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받고 있는 또 다른 의혹은 뭡니까? 사실 대통령 위에 V0가 있다. 김건희 여사가 V0로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라인인 7인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문자가 만약에 대통령일 경우 아 정말 대통령을 평소에 예전부터 무시해 왔구나. 평소에 자기보다 아래로 봐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본질까지도 퍼질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친오빠 아니냐는 이것도 중요한 게 또 볼 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오빠가 대통령이어도 문제, 아니어도 문제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고 어쨌든 어제 딱 한 장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확인되는 건 첫 번째,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당시 그 이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는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에게 상당히 의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두 가지는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지금 저 호칭을 두고 지금 약간 좀 진실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호칭이라는 게 어떤 자리에서 그리고 누구랑 있었느냐 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와 같이 계셨던 분들 사이에서도 호칭을 두고 지금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분명한 건 저 메신저에서 사인 간의 대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 진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메신저에 같이 있었던 분인데 저희는 아무래도 뭐 명태균 씨의 주장보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는 점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화의 당사자 2명 중에서 명태균 씨는 약간 입장이 언론 인터뷰마다 사뭇 다른 듯한 느낌을 주고 대통령실은 어쨌든 친오빠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공식 입장을 믿는 게 더 현재로서는 더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이다라는 얘기네요. 전성균 의원님, 네. 여당 일각에서조차도 지금 황당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뒷감당 우려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치닫았어요. 일단은 해명 자체가 국민께서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보이고 문자 캡처본을 보시면은 사실 이 시점이 중요한데 이준석 의원님을 지칭하는 그거를 봤을 때 두 가지 시점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당하기 전, 두 번째는 본 후보가 된 시점. 만약에 입당 전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입당도 하기도 전에 그 배우자의 오빠가 이렇게 나섰다고 보면 대통령이 됐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비선 실세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만약에 본 후보 시점이라면 사실 작은 선거도 배우자나 또 배우자의 가족들이 선거에 전면에서 나서기 쉽지 않은데 예. 왜냐하면 관계자들도 있고 당직자들도 있고 또 친윤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친오빠가 나섰을 정도면 국민의힘 여당 당직자와 국회의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친오빠가 명확했다면 대통령실에 이렇게 해명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디테일하고 방식이 달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보여 의원님, 예. 지금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게 대통령이라고 하면 바보가 되고 친오빠라고 하면 국정농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조국 혁신당의 입장은 뭐예요? 저는 어제 참 재밌는 댓글을 봤습니다. 이 기사에 딸린 댓글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니 그 오빠가 친오빠라면 윤석열이 김건희 친오빠였어 대박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린 거예요. 예. 이건 뭐냐면 막장 드라마에 빗대서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현실을 조롱을 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 중에 용산 대통령실의 저 해명을 믿고 아 그거는 정말 그 오빠가 친오빠였겠구나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오빠일 경우에 어떻고 대통령일 경우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닥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이 전에 명태균 씨 관련해서 해명 중에 보면 대통령은 뭐뭐라고 기억한다 이런 식의 해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그나마 윤 대통령에게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몇 번 만났습니까? 이런 거라도 물어보고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놓는 것 같은데 김건희 씨한테는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급하니까 아무렇게나 해명을 던져놓고 뒷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상황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국민 다수가 편하지는 않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추가 폭로가 나올 것이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전국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명태균 씨는 어제 JTBC 뉴스룸 보도 인터뷰에서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그 문자 메시지부터 해서 그 다음에 사진, 그 다음에 녹취 순서대로 나 쫙 가줄게. 자, 그리고 오늘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개한 대화 내용에서도 어제 공개한 것은 에피타이저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사기꾼이라 하니 사적 통화를 하면 그럼 공적 통화 대통령 한 걸 까야 되겠네. 체리 따봉 쫙 해갖고 내가 뭐 했는지 진짜 차고 중요한 것만 까도 한 200장 이상 넘을 건데 계속 나오면 한 2000장 돼요. 우리 집 여사하고 주고받은 문자는 에피타이저도 아니에요. 그거 10배, 100배도 넘어요. 사회 파장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들지 마라. 잘 모르면 여사 대통령 가서 물어보고 예. 건드려야 될지 건드리지 말아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추가로 녹취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는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추가 폭로가 조만간 나올 걸로 보세요? 글쎄요, 명태균 씨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방송에 또 나오면 또 추가로 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방송에 갑자기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스케줄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건지 명태균 씨의 저 말을 듣고 안 나온 건지는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예. 추후에 또 나와서 명태균 씨를 공격하게 되면 아마 공개를 하겠죠. 사실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언론과는 다양하게 인터뷰를 다 했지만 대통령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한 건 지금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린을 건드린 건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사람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다. 철창에 들어간 개가 될 것이다. 이 발언에 바로 반응을 한 겁니다. 지금 네. 명태균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본인에 대한 사법적 처분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사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나를 사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갖고 있는 정보들을 다 공개할 것이다. 라는 사실상 대통령실에 보내는 전 메시지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라고 보는데요. 사실 저는 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명태균 씨를 평가절하하는 발언만 하고 있지 고소고발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대통령실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위원을 고소고발하기도 하고 또 뭔가 나치직 선동한다면서 강한 논평을 내기도 하고 또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론에 대해서 또 징계를 주고 고발사주 의혹도 하고 뭐 이런 강력하게 대응을 했는데 유독 명태균 씨에게 대해서만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아주 관대하게 대해주고 있단 말이죠. 아직 고소고발 소식은 안 들리죠. 안 하고 있죠. 이 사실 대통령실의 입장이 뭐 다 명백하다면 뭐 명태균 씨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과 영부인을 두고 저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고소고발을 안 하죠? 저는 대통령실이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 이유가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통화 내역이나 아니면 문자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2000장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폭탄이 터질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입장을 추가로 안 내면
추가 폭로가 없을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그것과는 무관하게 뭔가 나올 것이다? 일단 앞으로 명태균 씨 관련돼 가지고는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계속 언론에서 계속 주목을 받기 때문에 다뤄질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명태균 씨가 자신의 입장을 또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저는 뭐 추가 입장을 계속 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 명태균 씨가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체리 따봉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 체리 따봉이라는 게 사실 이미 널리 알려져서 대통령과의 친문 가시용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은근슬쩍 흘리면서 본인의 지금 약간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뭐 앞으로 사법 절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명태균 씨는 또 다른 입장을 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저희 당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힐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명태균 씨의 저 사적 통화는 결국 명태균 씨와 대화한 사람만 내용을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선제적으로 입장을 내거나 또 해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뭐 추후에 해명을 하게 될 상황이 온다면 조금 더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